시청률 11.2% 돌파. 매주 신장을 쥐락펴락하는 귀궁. 7화 예고편에서 여리가 수살기에 살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이제 본편에서는 강철이가 여리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윤갑의 모친 연금이 기어이 윤갑에게 뱀꼬리를 먹이는 만만치 않은 모습도 보여줄 것입니다. 살을 맞은 여리와 중전, 강철이와 왕의 공조, 그리고 왕실을 노리는 배후의 정체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강철이가 여리를 구하려 필사적으로 싸우는 그 순간으로 들어가 봅니다. 누가 시킨 짓인지 바른대로 고한다면 내 목숨만을 살려줄 것이다. 오늘따라 흉포한 바람이 궁중의 처마를 때리는 밤, 대전 앞마당을 밝히는 촛불도 위태롭다. 형틀에 묶인 중궁전의 궁녀들을 바라보는 이정의 눈빛이 잠옷 흉흉하다. 기어이 너희들이 피를 보고자 하는구나. 내 목숨만은 살려주려 했건만. 여봐라, 입을 열 때까지 고신을 계속하라. 왕 이정의 명령에 형틀에 묶인 궁녀들의 얼굴이 겁에 질린다. 전하, 살려주시옵소서. 소인들은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여기저기서 울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 주리를 틀고 매를 치는 소리에 섞여 궁녀들의 울부짖음이 궁궐에 퍼지니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다. 이때 한 구석에서 있던 궁녀가 울부짖으며 소리친다. 전하, 말하겠사옵니다. 궁녀를 돌아보는 이정의 눈빛이 매섭다. 너인 게냐? 네가 중궁을 음해하였느냐? 소인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궁녀가 머뭇거리다 이어 말하려 입을 뗄 때 어디선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려온다. 가슴에 활을 맞고 쓰러지는 궁녀. 누구냐? 아니 저 상선이 기함하며 군사들에게 쫓으라 명을 한다. 황급히 군사들이 뛰어갔으나 자객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 왕 이정이 노한 얼굴로 군사들을 내려다본다. 어찌 됐느냐? 이미 도망쳤습니다. 궁녀는 어찌 되었느냐? 죽었사옵니다. 이정은 가슴이 답답했다. 겨우 입을 열려는 차에 죽임을 당하다니. 이 일에 연루된 자가 한두 명이 아님을 짐작한다. 상선이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얼마 전까지 데비전에 있던 궁녀라 하옵니다. 뭐라? 데비전? 데비전의 궐 담밖으로 노한 이정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린다. 데비마마라면 뭔가 알고 있는 것이 있을 듯합니다. 데비는 버럭 화를 내며 지금 날 의심하시는 것입니까? 눈을 부릅뜬다. 영인을 보내고 상중에 있는 나에게 이 무슨 기가 막힌 누명이란 말입니까? 증자가 있습니까? 증자를 보여주세요. 이정은 딱 잡아떼는 데비의 모습이 기가 막히면서도 증자를 들이밀 수 없어 답답함만 커져갔다. 데비마마,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지만 내 경고하겠습니다. 경거망동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휙 돌아서 나가는 이정의 기세가 잠옷 흉흉하다. 데비는 홀로 처소에 앉아 손을 떨며 중얼거린다. 영인이 죽었다. 내 술사의 실력으로 영인이 죽었단 말이다. 내가 네 아이를 그냥 둘 줄 아느냐? 어림없는 일이다. 어림없는 일이야. 그녀의 눈빛이 광기로 번득였다. 궁궐 복도를 노기를 억누른 채 걸어가던 이정에게 중궁전 상궁이 다급히 달려온다. 이정은 이번에 또 무슨 일이란 말이냐? 다급하게 물었다. 상궁은 주상전하, 중전마마가 다시 혼절하셨사옵니다.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사옵니다. 중궁전. 중전이 누워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운 듯 몸을 뒤척이고 있다. 중전. 정신 차리시오. 애타는 심정으로 중전을 돌보던 이정이 어이를 돌아보며 황급히 묻는다. 도대체 중전이 왜 이런단 말이냐? 벌써 몇 시즌째 깨어나지 못하고 이리 괴로워하다니. 이게 무슨 병이란 말이냐? 전하, 중전마마는 맥이 심히 불안정하고 몸에 음기가 가득 찬 것이 도무지 소인도 듣도 보도 못한 병증인지라 도무지 치료할 방도를 못 찾겠나이다. 머리를 조아리며 어이가 아른다. 죽여주시옵소서. 왕 이정이 침통한 얼굴로 생각한다. 정녕 귀신의 소행이란 말이냐? 내 음사를 그토록 멀리하고자 했건만. 이정이 결심한 듯 결연한 얼굴로 소리친다. 명일아침 여리와 윤갑을 대전으로 들라하라. 윤갑의 집. 아침해가 이미 동천에 뜬 지 오래인데 여리의 방에선 기척이 없다. 강철이 여리의 방문 앞에서 호박엿을 먹으며 늘어지게 누워있다. 윤갑의 모친 연금이 마당을 가로질러 오며 윤갑에게 말한다. 야, 궁궐에서 입궐하라 사람이 왔다 간 지 오래인데 이렇게 안 일어나도 되겠냐? 강철이 호박엿 주머니에 손을 넣고 휘저기며 말한다. 그깟 인간의 임금 따위 명령쯤이야 내가 들어줄 필요 없다. 연금이 한심한 듯 바라보다 혀를 찬다. 쯧쯧쯧. 네가 이러니 실성했다는 소리를 듣지. 빨리 약을 먹고 고쳐야 쓰겄는디. 약이란 약은 죄에 버려 뿌리고. 아이고 내 속이야. 강철이 휘젓던 손가락을 꺼내 빈 손을 바라보며 아쉽게 입맛을 쩝쩝 타신다. 그거 참 인간 세상에서 먹던 것 중 참으로 마음에 드는 맛이었는데 금방 꼴딱 넘어가 버리는 것이 아쉽단 말이지. 이때 연금이 치맛자락에서 네모난 것을 꺼내며 윤갑의 턱 밑에 들이댄다. 옛다, 조청엿이다. 조청엿? 그려. 이것은 쫄깃쫄깃 쳐서 금방 꼴딱 넘어가지 않는단께. 강철이 코를 킁킁댄다.
아, 이 구수하면서도 달콤한 냄새. 낼름 받아먹는 강철이. 우물우물 씹으며 눈을 지그시 감는다. 만면에 퍼지는 미소. 달콤하면서 끝맛은 쫀득하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윤갑. 하하하하하. 이 인간의 손맛은 정말 꿀이로구나. 이때 들리는 영금의 목소리. 어떠냐? 뱀꼬리를 조청과 함께 달인 엿의 맛이. 괜찮채? 윤갑 하늘 위에서 깜짝 놀라 눈을 뜬다. 뱀꼬리! 땅으로 뚝 떨어지는 윤갑. 초가집이 윤갑의 낙하에 사시나무 떨듯 떨린다. 영금이 득이만만하게 말한다. 이 애미를 우습게 보지 말어. 궁궐. 입걸한 강철이와 열이가 왕과 함께 여기저기를 살펴보고 있다. 이정이 침통한 얼굴로 말한다. 중궁이 저렇게 병석에 누워있으니 이를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정녕 수살기의 짓이란 말이더냐? 열이가 심각한 얼굴로 아랜다. 수살기는 분명 아직 이 주변에 있을 것이옵니다. 수살기가 더 이상 중궁전에 접근하지 못하게 방비해야 하옵니다. 이정이 더욱 침통해진 얼굴로 말한다. 중궁은 꼭 구해야만 한다. 이제 광희가 겨우 병석에서 일어났는데 중궁이 이 지경이 되니 이 나라의 근본이 위태롭다. 열이가 왕에게 말한다. 소인이 더욱 방비를 하겠사옵니다. 인사하고 돌아서 나오던 열이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지며 맥이 없어진다. 이상해 몸이 무겁다. 되뇌이던 열이는 맥없이 풀썩 쓰러진다. 급하게 대궐의 한 처소로 옮겨진 열이. 마치 중전처럼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을 꾸는 듯 뒤척이다가도 풀썩 맥없이 팔을 떨어뜨린다. 이를 보는 강철. 더없이 진지하며 걱정스런 얼굴이다. 결국 살해당하고 말았어. 썩은 물을 열이의 입에 쏟아내던 수살기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했다. 대전, 왕과 강철이 대치 중이다. 왕이 걱정스럽게 입을 뗀다. 중전도 같은 증상이었다. 침통하게 잠시 말을 멈춘 이정은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강철이를 보며 버럭 노한 음성을 낸다. 내 놈은 무엇라는 놈이냐? 악신도 신이건만 그깟 수살기 하나 잡지 못하고. 네, 정령씨는 맞는 것이냐? 열이의 일로 깊은 생각에 잠겼던 강철이 이정의 노성에 번뜩 정신이 든다. 이 인간이 보자 했더니 자신을 뱀꼬리로 보는 것인지 기어오르는 폼이 가관이었다. 휙 하고 이정의 앞에 다가가 얼굴을 코앞에 들이대고 번뜩이는 눈빛으로 이정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 내 방도를 알려주랴? 그 수살기는 악착같이 태중의 아기를 노리고 있다. 네 아들놈을 대신 내줄 테냐? 이정이 대노하여 강철을 쳐다본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란 말이냐? 중전과 아기를 구하려면 광희를 대신 내어주어야 한다는 말인가? 저놈의 악신이 이제 왕이 핏줄을 살려라 죽여라 함부로 말한다. 노한 이정의 음성이 다 나오지 못하고 끊어진다. 강철은 이쯤에서 왕을 요절내고 싶었지만 열이를 구하려면 이정의 도움 또한 필요함을 알기에 목구멍을 뚫을 것 같은 화를 힘겹게 거둔다. 이무기 강철, 열이에 대한 마음 덕에 그 거세던 성질이 다 죽었다. 궁궐 깊은 곳, 어두운 처소에 열이가 수살기의 저주에 신음하며 누워있다. 창백한 얼굴, 손가락에 끼운 강철이가 준 옥반지가 달빛에 반짝인다. 문 앞에 선 강철이는 그녀를 바라보며 숨을 멈춘다. 그의 팔목에는 장명루가 희미한 빛을 뿜는다. 열이의 고통스러운 숨소리, 떨리는 손. 강철이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 그는 비비 이무기와의 대화를 떠올린다. 인간 몸에 갇혀 설렘이라니. 그때는 터무니없다고 비웃었지만 지금 열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는 강철이의 심장은 명확히 말한다. 이건 책임감이 아니다. 열이를 잃고 싶지 않은 천년 묵은 이무기도 처음 느끼는 깊은 사랑이다. 강철이는 장명루를 꽉 쥔다. 열이, 내가 널 구한다. 그의 눈에 이무기의 황금빛 불꽃이 타오른다. 살을 풀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살을 쏜 귀신을 잡는 것. 북한산 계곡,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다. 왕 이정과 강철이는 말을 몰며 수살기의 흔적을 쫓는다. 말발굽 소리가 다각다각 고요를 깨운다. 두 남자가 자신의 정인을 위해 어둠을 가르고 있다. 한편 으슥한 숲속, 궁궐 어르신은 그림자 속에서 풍산과 만난다. 오늘도 역시 그의 입은 닫혀있고 그의 수화가 풍산을 위협하며 어르신의 뜻을 전한다. 실패는 용납하지 않는다. 풍산. 기일이 다가오고 있다. 왕의 핏줄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어르신의 뜻이다. 풍산은 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지만 얼굴엔 교활한 빛이 스친다. 왕의 술사와 중전이 살을 맞은 지금이 바로 대운을 펼칠 기회이옵니다. 그는 열이를 제거하려는 계략을 꾸민다. 이제 천지장군이 나서기만 하면 왕가의 핏줄은 끊어질 것이옵니다. 풍산의 말을 들은 어르신의 뒷모습이 살기로 흉흉해진다. 그의 수하가 어르신의 뒤로 다가가 속삭인다. 왕을 쫓으러 수하들을 보냈습니다. 어르신의 뒷모습이 점점 더 커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보는 사람의 착시인 것일까? 사람의 뒷모습이 어찌 저리 거대한 칼날 같단 말인가? 내리 눌러쓴 가세 밑으로 음산한 그의 미소가 스친다. 궁궐에선 열이가 저주 속 꿈에서 수살기의 목적을 본다. 태중의 아기, 왕의 후계자를 노리는 검은 저주가 그녀를 올가맨다. 꿈속에서 검은 물이 그녀를 삼키려 덮쳐오고
숨이 막힌다. 열이는 차마 눈을 뜨지 못한 채 속삭인다. 윤갑나리. 나리를 구해야 하는데 윤갑을 부르는 그녀의 마음과는 달리 열이의 손가락에선 강철이가 준 옷반지가 빛나고 수살기를 찾고 있는 강철이의 장명루와 공명한다. 이 연결은 언젠가 저주를 풀 열쇠다. 계곡에서 강철이와 왕은 수살기의 은신처에 다다른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검객들이 튀어나온다. 칼날이 강철이를 겨누고 그는 이를 악문다. 이 자들은 누구지? 강철이와 왕은 이들이 단순한 자객이 아님을 직감한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위기의 배후엔 나이든 어르신과 그의 조력자 풍산의 손길이 있다. 어르신은 왕실에 잊혀진 비밀을 쥔 인물, 폐위된 왕족의 생존자다. 일이 시간을 지체하다간 열이가 죽는다. 강철이는 검객들 사이를 뚫는다. 왕 이정 또한 함께 싸워보니 무예가 뛰어나다. 오른쪽에서 오는 적을 강철이가 가르면 왼쪽에서 오는 적은 왕이 막는다. 인간 주제에 제법 쓸만하구나. 왕이 대답한다. 여기는 내가 막을 테니 너는 수살기를 찾아라. 마침 어둠 속에서 왕을 호위하던 그림자 무사들이 나타난다. 강철이 이 말을 듣고 왕을 힐끗 한번 보고는 밀려오는 적의 검을 받아 쳐낸다. 좋아. 인간은 인간끼리 싸워라. 일가라고는 계곡의 깊은 물, 수살기의 흔적을 향해 달린다. 그의 가슴엔 열이의 창백한 얼굴이, 손엔 언얼도가 빛난다.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럽다. 지금의 힘으론 열이를 지키는 것조차 역부족이다. 인간의 몸에 갇혀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팔척기가 아니라 수살기와 싸움에서조차 야광주를 모두 소진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건 그의 존재를 담보로 한 싸움이다. 이런 수살기 따위에게. 강철이의 심장은 갈등으로 요동친다. 계곡에서 강철이는 드디어 수살기와 마주한다. 언얼도를 들고 이무기의 힘으로 발도하자. 언얼도가 신모하게 모양을 바꾸며 이무기의 정도로 위용을 드러낸다. 물속에서 일어나는 수살기. 어쩐지 더 강해진 듯 입을 벌려 한 차례 썩은 물을 토해낸다. 일촉즉발의 대치 상태. 언얼도를 쥐어잡는 강철이의 손에 핏줄이 두두둑 두드러진다. 열이 기다려라. 너는 내가 구한다. 지금까지 7화 미리 예측해보았습니다. 8화에서는 수살기를 이긴 강철이와 깨어난 열이가 팔척기와 한 번 더 마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사의 힘으로 수살기를 물리친 강철이가 팔척기는 또 어떻게 대처할지 흥미진진해집니다. 여러분은 7화, 8화에서 어떤 스토리를 기대하시나요? 강철이와 열이, 그 둘의 사랑. 깨달음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지금까지 이야기는 저의 상상력으로 전개해본 미리보기이므로 실제 본편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도 댓글에서 마음껏 펼쳐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저의 영감에 불을 지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